사막을 걷는 방랑자는 전에 없이 뜨거운 태양을 느껴요. 빛나는 옷 덕분에 그를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그의 긴 후드티는 호일로 덮여 있어요. 그건 햇빛을 반사하고 열기로부터 그를 보호해줘요. 땅은 신발 밑창이 녹을 만큼 매우 뜨거워요. 그래서 방랑자의 부츠는 내열성 물질로 덮여 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메마른 땅, 그리고 열기. 하지만 방랑자는 사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밑바닥을 걷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지구의 모든 바다가 메말라 버렸어요. 거의 순식간에 일어났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조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방랑자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의 가족은 바다 반대편에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는 이 생명 없는 땅을 여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주변의 풍경이 장관이에요. 사람들은 드디어 바다 깊은 곳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해저는 거대한 산맥과 화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물이 사라진 후 영원히 잠들었죠. 또한 탐사되지 않은 지구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해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거대한 땅의 틈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해저의 대부분은 평지예요. 끝이 없고 생명도 없고 무자비하죠. 방랑자가 거대한 협곡을 가로질러 걷고 있어요. 한때는 바다 생물들이 무리지어 다녔었죠. 그는 방독면을 썼지만 모래폭풍 때문은 아니에요. 많은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이 이런 협곡에서 살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지독한 냄새뿐이에요. 방랑자는 거대한 고래 뼈대들을 지나가요. 그 사이에서 더러운 텐트를 발견하죠.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서 더위를 피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온도는 사하라 사막보다 훨씬 더 높아요. 바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열을 지구 전체에 분산시키는 것이었어요. 태양은 열과 복사를 방출해요. 바다는 이 에너지를 흡수했죠. 많은 해류가 따뜻했고 이 온기는 전 세계로 옮겨졌었어요. 물은 적도에서 가열되었다가 증발해서 구름으로 변했죠. 따뜻한 공기가 떠오르면서 아래에서부터 더 차가운 공기를 끌어당겼어요. 이건 에너지가 고르게 분배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바다는 뜨거운 곳을 식히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젠 그런 게 없어요. 매일 태양은 적도를 태우고 지구의 나머지를 메마르게 해요. 방랑자는 텐트 가까이 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걸 원치 않아요. 지구의 거주자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 같은 것은 잊어버렸어요. 다행히 방랑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생각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가끔 그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바로 지금처럼요. 멀리서 어린 소녀가 보여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무도 주변에 없기에 방랑자는 소녀를 돕기로 결심하죠. 백팩에서 그는 지구상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물 한 병을 꺼냅니다. 소녀는 면모금을 마셔요. 하지만 방랑자에게 고마워하는 대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함정이에요. 소녀의 공범들이 다른 쪽에서 나타나요. 약탈자들이에요.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거예요. 방랑자는 도망쳐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그는 힘이 빠지고 있어요. 더 이상 계속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약탈자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방랑자는 병을 멀리 던져요. 그의 추격자들이 미친 듯이 물로 달려들어요. 남자에 대한 것은 있고 병 하나 때문에 서로 싸워요. 방랑자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어요. 적어도 며칠은 이 물 한 병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게다가 너무 달려서 체액도 많이 소진했어요. 처음에는 물 부족 때문에 공황이 오진 않았어요. 바다가 메말랐지만 어쨌든 물은 짰었죠. 사람들에겐 여전히 바다, 호수, 그리고 강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다가 그들의 물 공급원이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증발하고 나면 구름을 형성했어요. 이 구름들이 전 세계로 이동해 호수와 강을 비로 풍요롭게 했죠. 지금은 구름이 거의 없어요. 태양은 지구를 훨씬 더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어요. 호수와 바다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말라버렸어요. 그 순간 진짜 혼란이 시작되었죠.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어요. 일몰이 다가오고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덥지 않아요.
지친 방랑자는 계속 걸어요. 멀리서 자신을 멈춰 세우는 뭔가를 알아차리고 작은 삽을 꺼내서 재빨리 땅을 파기 시작해요. 주변에는 피난처가 없고 평평한 평원뿐이에요. 방랑자가 속도를 내요. 안 그러면 너무 늦을 수 있어요. 구덩이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그는 뛰어내려 망토로 머리를 덮어요. 몇 초 후 강한 화산재 폭풍이 평원 전체를 지나가요. 아주 작은 제 입자는 옷을 뚫고 폐로 침투할 수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누구나 쓰러뜨릴 수 있어요. 바다가 말랐을 때 태양이 행성의 표면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규모 산불로 이어졌죠. 불길이 거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어요. 거대한 이산화탄소 구름과 화산재가 형성되었어요. 바람을 타고 세계를 돌면서 주변의 모든 걸 오염시켰어요. 끔찍한 허리케인이 머리 위를 휩쓸고 있는 동안 방랑자는 구덩이에 앉아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잠이 듭니다. 추위가 그를 깨워요.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오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네요. 방랑자는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밝은 별들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물이 마르자마자 거의 모든 구름이 사라졌어요. 공장들은 작동을 멈추었고 자동차들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았어요. 그것 덕분에 해성과 가장 멀리 있는 별들을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방랑자는 이걸 수천 번 보았지만 이 숨막히는 그림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마치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차가운 돌풍이 방랑자를 정신 차리게 해요. 더 따뜻한 곳을 찾지 못하면 밤을 못 넘길 거예요. 예전에는 바다의 에너지 덕에 밤이 더 따뜻했어요. 이젠 해가 지자마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방랑자는 움직여야 해요. 그는 더 빨리 걷기 시작해요. 곧 멀리서 불빛을 발견해요. 아마 다른 약탈자들일 거예요. 방랑자는 계곡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별과 달이 그의 길을 밝혀줍니다. 안타깝게도 기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프로틴바를 꺼내요. 하지만 그걸 먹으려면 적어도 약간의 물이 필요해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몸은 액체를 필요로 해요. 방랑자가 발을 먹으면 목만 더 마르게 될 거예요.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작은 등유 알약을 발견해요. 성냥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요. 작은 불꽃이 그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줘요. 갈증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방랑자는 오래된 mp3 플레이어를 꺼내요. 배낭에 있던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 낮 동안에 그걸 충전해뒀죠. 헤드폰을 씁니다. 클래식 음악이 그를 진정시켜요. 그는 불타고 있는 알약 옆 바닥에 누워요. 내일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선 힘을 비축해둬야 해요. 아침이에요. 1시간 후에 태양은 다시 땅을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물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방랑자는 그 지역을 살피다가 땅이 더 어두운 부분을 발견해요. 예전에 방랑자는 측량사로 일했었어요. 그는 몇 발자국 내딛고 땅을 짚어요. 시원하네요. 여기 지하 샘이 있어요. 그는 땅을 파기 시작해요. 땅이 젖어가고 있어요. 흙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방랑자는 빈병을 채워요. 상황이 더 이상 그리 나빠 보이지 않네요. 새로운 날이 올수록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가 지구상 모든 산소의 70%를 생산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방랑자는 또 물과 식량이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올해는 아니에요. 지금은 거대한 침몰선들 사이를 걷고 있어요. 현대 항공모함 여객선 그리고 심지어 고대 해적선도 보이네요. 멀리서 거대한 산을 발견해요. 이 바위들의 꼭대기는 해안이라고 불리곤 했죠. 바다 바닥이 끝나가고 있어요. 가족과 재결합하는 생각에 힘이 더 솟아요. 남자는 정상에 올라 폐허가 된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텅 비었네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지? 내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방랑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요. 버려진 거리를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나요. 노인은 이곳에 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남극으로 갔다고 했어요. 방랑자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얼음으로 뒤덮인 본토로 갈 거예요. 그는 가족을 찾을 거예요.